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장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 선로 말단의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의 전압 강화보다 대략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가 긴데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 부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분포된 부하일 때, 자, 여기 집중된 부하보다 몇 배냐, 전압 강화가 몇 배냐 이런 얘기죠. 자, 분포 부하는 집중 부하에 비하여. 자, 전압 강화는 얼마입니까? 2분의 1배이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포 부하는 집중 부하에 비하여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분포 부하는 집중 부하에 비해 전압 강화가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죠. 따라서 2분의 1배인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송전단 전류가 동일하고 배전선의 리액턴스를 무시하면 배전단 말단에 단일 부하가 있을 때의 전력 손실은 배전선에 따라 균등한 부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의 전력 손실에 비해 몇 배인가? 즉, 이건 뭐예요? 집중 부하는 이 분포 부하에 비해서 전력 손실이 몇 배냐 이거죠. 당연히 집중 부하는 분포 부하의 전력 손실이 몇 배가 됩니까? 반대로 3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선 5점의 전압이 110V라고 하면 시점 전압은 얼마인가? 각 구간에 0.25mm이며 역률은 100%이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하가 여기는 5A, 여기는 15A, 여기는 10A 이렇게 됩니다. 자, 각 저항이 여기도 0.2, 여기도 0.2, 여기도 0.2다 이런 얘기죠. 저항값이. 자, 그럼 전류를 보시면 여기는 10A가 흐를 것이고요. 자, 요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은 여기는 10이니까 여기는 25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 5 하니까 여기는 3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1이므로, 그쵸? 전압 강화 2는 IR이 됩니다. 그쵸? 전압 강화 2는 IR이다. 자, 그럼 전압 강화를 보시게 되면, 요거랑 곱하면 여긴 2V가 되고요. 요거랑 곱하면, 5V가 되고요. 요거랑 곱하면 6V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초기에 요 전압이 지금 110V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단에 여기에 있는 전압은 110에서 6, 5, 2를 뺀, 그쵸? VR은 1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를 한 97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단일부하 배전선의 역률 코사인 세타, 부하 전류 I, 선로의 저항 R, 리액턴스를 X라고 하면 배전선의 최대 전압 강화가 생기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 전압 강화 E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떠한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 이 최대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그 점이 뭐가 된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 강화를 d 세타, d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i에, 자, 코사인 미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x 코사인 세타 이퀄 0일 때 최대가 된다. 자, i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 코사인 세타 이퀄 r 사인 세타가 되면 됩니다. r은 이쪽으로 코사인 이쪽으로 오게 되면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r분의 x가 탄젠트 세타와 같을 때 뭐가 된다? 최대 전압강화가 된다. 답 찾아보시게 되면 다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수용률이 80%, 역률 60, 부하율 60%, 설비용량 320이라면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인가? 최대 수요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 공식이 뭡니까?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설비용량은 320이고, 자, 수용률이 80%, 0.8이란 얘기죠. 계산을 해보시면 256 킬로와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연간 전력량이 2, 연간 최대 전력량이 W면 연부하율은 얼마인가? 자, 먼저 부하율은 최대분의, 그죠?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1년간 사용한 총 전력량이 2입니다. 그죠? 그죠? 이것을 평균으로 하게 되면 1년 365일 24시간. 이게 뭐예요? 평균 전력이죠. 이것을 W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누면 이것이 부하율이 됩니다. 곱하기 100분율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이제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네요. 그죠? 30일 곱하기 12달.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8,760 W분의 2 곱하기 퍼센트라면 100이 되겠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30일간의 최대 수요 전력이 200이고 소비 전력이 72,000일 때 월 부하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됐습니까? 한 달 동안 총 소비된 전력이 72,000이다. 그죠? 이것을 30일간 30 곱하기 24. 이것이 평균 전력이고 최대 전력은 200입니다. 그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자, 계산을 해보시면 50%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율이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다라는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이건 뭐밖에 없습니까? 부등율이죠. 부등율 공식 한번 적어보게 되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용 전력의, 그죠? 합. 뭐 이게 되는 거죠. 부등률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자, 수용률이 크다, 부등률이 크다, 부하율이 크다. 다 수용률도 크고, 그죠? 부하율도 크고,
그 다음에 부등률도 크다. 다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뭐. 그죠?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죠? 다 크다는 얘기는 다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최대로 사용할 때 다 사용한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설비 A가 수용률 0.5. A라는 애는 150에 수용률 0.5이고 B라는 애는 250에 수용률 0.8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라면 부등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네. 부등률. 자, 부등률 합성 최대분의 합성 최대가 235 분의 각 최대는 뭐예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최대잖아요. 150 곱하기 0.5 더하기 250 곱하기 0.8 계산해 보시면 1.17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설비 용량 600, 부등률 1.2, 수용률 60%일 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얼마인가? 합성 최대 공식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의 공식은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등률은 1.2, 설비 용량 600, 수용률이 60%, 0.6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300 킬로 와트다라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어느 빌딩의 부하의 총설비 전력이 400kW이고 수용률이 0.5라고 하면 이 빌딩의 변전 설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역률은 80%이다. 자, 변압기 용량 구하라 이거죠. 그죠? 변압기 용량은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건 뭡니까? 합성 최대 수요죠. 거기다가 역률과 효율로 나누면 얘가 변압기 용량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 보시면 자, 부등률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1, 역률 0.8, 효율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1, 설비 용량이 400, 수용률은 0.5. 계산해 보시면 250 kV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 H는 자, 손실계수 H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 F의 제곱보다는 크고 부하율 F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H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제곱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함께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되겠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단일부하 선로의 부하율이 50%, 즉 F라는 값이 얘가 0.5다 이런 얘기죠. 부하율이 선로의 선로 전류의 변화 곡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개수 알파가 0.2다. 이때 손실계수는 얼마인가? 손실계수 H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제곱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0.2 곱하기 0.5 더하기 1 마이너스 0.2 곱하기 0.5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0.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연간 최대 전류 200A, 배전거리 10km 말단 집중부하를 가진 6.6kV 삼상 3사식 배전선이 있다. 이 선로의 연간 손실 전력량은 얼마인가? 단 부하율은 0.6, F는 0.6. 자, 그 다음에 손실계수 H는 0.3F 플러스 0.7F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선로의 저항은 0.25, 그죠? R은 0.25 옴 per 킬로미터다. 그죠? 선로 길이는 10km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H는 원래 공식이 뭡니까? 최대 전력 손실 분의 평균 전력 손실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요 평균 전력 손실의 양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평균 전력을. 그러면 최대 전력 손실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H 손실계수를 곱하면 평균 전력 손실이 된다. 그쵸? 최대 전력 손실에다가 H를 곱하면 평균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느냐? H라고 하는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계수 H는 0.3 곱하기 F가 0.6 더하기 0.7 곱하기 0.6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손실계수. 손실계수 공식에도 주어졌지 않습니까? 주어진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손실계수 H라고 하는 것은 0.432가 됩니다. 그쵸? 0.432.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손실 PLmax는 전력 손실 공식이 뭡니까? I 제곱 R인데 3상 3사식이니까 3I 제곱 R이 됩니다. 자, 최대 전력 손실이므로 다시 보면 3I인데 전류의 최대값 Imax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200 제곱 곱하기 저항은 0.25 곱하기 10km. 그쵸?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력이죠. 근데 전력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시간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1년 365일. 그죠? 365일 24시간 하게 되면 와트 아워죠. 킬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뭡니까? 킬로 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2628 킬로와트 아워, 메가네요, 메가. 메가. 여기도 똑같이 메가. 이렇게 됩니다. 킬로가 아니라 메가. 자, 2628 메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전력 손실은 요 최대값에다가 뭐를? 손실계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628 곱하기 0.432를 하시게 되면 전력 손실이 1135.3 메가와트 아워가 되더라. 답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몇 번에서 찾을 수 있느냐? 나번에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선로의 수용과의 공급전압의 허용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변압기의 전압 조정에는 고압선 각부의 전압에 따라 배전변압기의 사용 탭을 적정하게 선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차 변압기 1차 탭 조정, 그죠? 승합기. 이건 뭐예요? 승합기를 단권 변압기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결국에 이제 전압 조정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렬 콘덴서.
이와 이제 관계가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나 66kV 이하의 변전소의 전압 조정에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정지형 전압 조정기를 설치해 조정한다. 뭐 어쩌면 전압 조정기를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답은 우리나라의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 한도를 10%로 잡고 적정한 전압 강화 값을 설비별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압 조정기용 기기와 병용해서 사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압 조정기를 쓴다는 얘기고요. 라번 배전선로의 부하는 중부하시와 경부하시 크게 변화하므로 변전소 수전 측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소호 리액터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소호 리액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락전류 제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전압 조정과는 무관하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전선의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승합기 맞습니다. 나, 저전압 개전기, 요 개전기. 자, 요 개전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전압 개전기. 전압이 저전압이 되었을 때 알리는 거죠. 그죠?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건 아니다. 나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 병렬 콘덴서. 이거 뭐 역류 조절을 통한 전압 강화 개선이 되겠고요. 라 주상 변압기 탭전환 맞습니다. 나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자,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해 시험용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시험용으로 전압 조정한다. 뭐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는 이제 시험용 전압 조정에 많이 사용된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을 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가, 발전기의 유효전력 조정, 나, 부하의 유효전력 조정, 다, 계통의 주파수 조정, 라, 계통의 무효전력 조정. 자, 여기 보시면 가, 나는 다 뭡니까? 유효전력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통의 유효전력을 조정하게 되면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하게 되면 계통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전력 조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할 때 승합할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을 E1이라고 하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어떻게 되겠는가? 뭡니까? E2는 공식으로 E1 플러스 E1분의 E2죠. 그죠? 요거 다시 쓰게 되면 1 플러스 E1분의 E2에 E1이 되고 다시 쓰게 되면 1 플러스 A분의 1에 E1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은 답을 찾아보시면 다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전격 전압 1차 6600, 2차 220인 단상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부위결선하여 3상 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얘기는 이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뭐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자, 뭐 부위결선도 뭐 어차피 단상과 전압은 똑같습니다. 전력, 자가 용량이 다를 뿐이지. 자, 그 얘기는 여기에 전압은 지금 6300을 가했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 전압비가 6600대 220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때 여기에 전압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6300. 그렇죠? 여기에 전압은 6300 곱하기 6600대 220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6510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300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전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최근에 초고압 송전계통의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단권 변압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선의 소요량이 적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선의 소요량이 적다. 전선의 소요량이 적으면 그만큼 뭐가 좋느냐? 소형, 경량, 저가가 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선의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손실이 적다. 그죠? 손실 감소로 인한 효율이 좋고, 그쵸? 당연히 전선 소요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다. 임피던스가 작음으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어떻다? 작다. 대신에 임피던스가 작은 뭡니까? 단락전류가 크다. 단락전류가 크다. 전력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단락 전류가 작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다음 중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플리커. 자, 플리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 강화에 의한 전등의 깜빡임 또는 TV 화면의 일그러짐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의 강화. 그죠?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플리커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전압을 낮춘다. 이게 가장 방법이 아닌 게 되죠. 그죠? 딱 봐도. 가번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단락 용량이 크다. 이 얘기는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고, 전압 강화가 작다 이겁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전압 강화가 같죠. 단락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작다, 전압 강화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다 전용 변압기 쓴다. 단독 공급 계통으로 구성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플리커 예방을 위한 수용가 측 대책이 아닌 것은 가.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 여러분들 우리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220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압을 400, 500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력선 측, 그러니까 전력 공급 측의 방법이지 수용가 측 대책은 아닙니다. 나번 전원계통의 리액터분을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한다. 이거는 수용가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인 22.9kV 계통에 있어서 사고가 생기면 정전이 되지 않도록 선로 도중이나 분기선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상호 보호협조로 사고 구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의 설치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건 뭐 이런 시간에 했던 겁니다. 변전소 측의 차단기, 리클로저, 그쵸? 그 다음에 섹셔널 라이저, 뭐 퓨즈 뭐 이렇게 되겠죠. 퓨즈, 뭐 라인 퓨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선로의 고장 발생 시 타 보호 기기와 협조에 의해 고장 구간을 신속히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동 구간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구간, 섹션. 그죠? 섹셔널 라이저가 되겠죠.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고압 배전선례 보호 방식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방식이 아닌 것은 가, 퓨즈, 나, 리클로저, 다 섹셔널라이저는 맞죠. 그죠? 자동부하 전환 스위치 ALTS ALTS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전용 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비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 모선, 여기는 예비 모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평상시에는 여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받다가 주모선에 어떤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해서 예비 모선을 통해서 전력을 받는데 사용하는 것이 ALTS입니다. 즉 고장 전류 차단과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하의 무정전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자,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계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이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가, 컷아웃 스위치, COS라는 얘기다, 그죠? COS, 컷아웃 스위치. 주된 용도로는 주상 변압기 고장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압기 과부하선을 예방하고자 한다. 컷아웃 스위치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주상 변압기 1차 측. 맞는 얘기죠. 부하 계폐기 보시면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는 차단할 수 없지만 평상시 운전 시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LBS 얘기하는 거죠. LBS가 부하 개폐기지 않습니까? 그죠?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지만 부하 전류 같은 것은 개폐할 수 있다. 다음 리클로저.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고속 차단하고 자동 재폐로 동작을 수행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하고 재송전하는 장치이다. 맞습니다. 그죠? 맞죠? 자, 섹셔널 라이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여,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섹셔널 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라번이라는 거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29번. 주상변압기에 시선하는 캐치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는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1차 측에는 여기에는 COS를 쓴다라고 했고 변압기 2차 측에는 여기에 이제 캐치홀더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전선 퓨즈, 캐치홀더.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그래서 다음번에 2차 측, 비접지 측 선에 사용이 된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 배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건 이제 구분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장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